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좀 허용하면서 유커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또 많은 효과를 보일까? 이 쇼핑 기대도 그렇고요. 이래저래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여행업계도 그렇고 면세업계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아직 온기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커라고 얘기하면요, 예. 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이제 단체 관객 아니면은 관광객들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근데 유커의 그 소비 패턴, 그러니까 뭐 관광지에 와서 돈 쓰는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과 컨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소비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매점 가서 뭐 화장품도 사고요, 그다음에 명품도 사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좀 소비 패턴이 바뀌었던 게 소비를 안 하고요. 일단은 관광지를 가서 셀카 찍는 모습으로 말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광만 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은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 예. 뭐 그 자국 입장에선 떠나는 사람들이겠죠. 한 60% 이상이 이제 40대 이하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럼 그 40대 이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뭐 붉은 소책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름을 땄는데, 그 중국판 인스타그램에 가서 이제 셀카를 남긴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관광지에 가서 셀카를 찍지, 우리나라에서 뭐 말 그대로 소비 패턴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행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의 좀 관광업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뭔가 소매품을 팔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떠나서 이제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의 젊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와서 뭐 셀카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그 관광 상품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명품 싹쓸이 쇼핑을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소비 자체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비 행태가 변한 게, 명품의 가장 큰 소비층은 사실 중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는 중국에서 홍콩 가서 많이 사오거나 또 우리나라의 면세점 와서 많이 샀었는데, 사실 이제는 중국 경기가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냥 소비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명품 사는 것보다 실속을 해서 소비하는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관광업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한국관광공사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유커들이 2019년도에는요 600만 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왔죠. 2020년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69만 명으로 줄었고요. 21년도가 17만 명, 22년도가 23만 명.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가 이제 77만 명에서 이제 회복은 하고 있으나, 과거에 6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그 유커의 수는 아직 요원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광객들을 뭔가 이렇게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 숙제를 우리나라가 좀 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런 숙제 일환으로 정부가 내년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할 것이고 네. 관광 수입도 245억 달러 달성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 네. 뭐 이런 점들을 좀 여러 상황들 고려했을 때 전략 실효성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한 1,700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급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97만 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 올해 한 1,000만 명 이상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2천만 명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예. 그 실행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행 단계를 뭘로 봤더니 바로 이제 사후 면세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면세는 뭐냐면 이제 나갈 때 세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사후 면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후 면세점에 대해서 이제는 한도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보통 1회 샀을 때 50만 원 한도에서 총 5번 해서 250만 원 정도를 면세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사후 면세점에서. 근데 이거를 늘려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1회에 100만 원, 총 5번에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사후 면세 확대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즉시 환급 서비스 확대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공항 가면은 텍스 리펀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급을 받고 나가거든요. 공항 가서. 그게 아니라 아예 샀을 때, 사후 면세점에서 샀을 때 즉시 세금을 돌려주는 이 사후 면세에 대해서 즉시 환급 서비스를 늘려가겠다. 이것도 예.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율을 전체 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예.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게 그겁니다. 이제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부분인데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만 비자 수수료 면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동남아 다른 나라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다양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정부가 계획했던 꼭 그 단체 관광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가 꼭 목표를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사들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손보험료 내년 평균 1.5%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지난해 이제 14% 넘게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든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생금융을 지금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험사들도 은행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보험사들도 동참해라라는 이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보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체적인 실손보험에 대한 평균 인상률 한 1.5%를 정하지 않았었나 내년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참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4%나 올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8.9% 평균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가 되는데 예. 거의 4천만 명이 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3,997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사적 사회 안정망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실손보험이. 근데 계속적으로 막 14%, 8% 올리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손보사들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는 평균 인상률을 1.5%로 이제는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게 그런데 꼭 모든 보험이 다 1.5%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세대 보험 같은 경우가 많은 뭐 보험회사에서 추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해율이 좀 적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1세대 부터 4세대의 전반적인 이제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고 개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면 1세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평균 4% 인하고 네. 2세대 같은 경우는 1% 인상. 4세대는 이제 동결될 예정인데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금 인상폭이 18%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손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율 때문에. 네, 손해율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 적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보사 입장에서 3세대 손해율이요. 이게 작년에 131%였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6%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를 넘었어요. 예. 말 그대로 팔면 팔수록 많은 분들이 가입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적자인 겁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고금 인상폭 18%, 두 자릿수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도드라지는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계속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율을 항상 얘기해요. 손해보험 회사들은 이제는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면은 아 손해율이 이렇게 심하구나, 150%까지 나오는구나, 아 실손보험들 어렵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 네네.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죠. 이제 손보사 전체로 본다고 하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조사해 보면 상위 5개사 손보사의 이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 손보사의 누적 순이익은 갈수록 지금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실보험에서만 좀 손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막 18%뭐 좀 올리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3세대 실손보험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좀 이 인상분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